저도 이제 건물 쪽으로는 이제 좀 초보일 수 있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마 네네. 저랑 비슷한 초보이실 거예요. 아, 그래서 네네네. 내력벽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아, 같아요. 네네네. 내력벽이라 하면요. 네.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아파트에 화장실 벽, 방벽, 뭐 거실이 구분하는 벽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는 저는 내력벽인 거예요. 그리고 두껍죠. 네, 맞습니다. 아,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네. 이제 힘을 받는 건데 반대는 뭐가 있냐면 라멘 구조라고 하는데 네, 기둥이 있는 거죠. 기둥이 있으면 네. 기둥을 제외한 나머지는 털어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아요. 기둥이 모든 거를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통 건물은 다 기둥이 있잖아요. 일반 근생은 보통 기둥 구조, 라멘 구조로 돼 있고 주거, 아파트들은 내력벽으로 조성이 돼요. 아, 그래서 주거 같은 경우는 이 내력벽을 허물게 되면 힘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서 무너질 수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무너뜨리고 네. H빔이나 뭐 철근 콘크리트를 기둥으로 만드는 거죠. 기둥 구조로. 그렇기 때문에 내력벽으로 있는 거를 이걸 근생으로 바꾸는 데는 그만큼 돈이 더 드는 거네요. 맞아요. 아, 이해됐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이게 구조 자체가 사실 우리가 구조 때문에 여러 가지 레이아웃을 못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뼈대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네. 작업인 거죠. 새로운 세계를 알아가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저는 네.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건물의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새로운 어떤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모든 디벨로퍼들이나 모든 어떤 이런 개발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네.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할 때 가장 고민하는 게 정말 같이 갈 파트너를 구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믿고 뭔가 신뢰할 이런 파트너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보시는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이런 어떤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 네. 대표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참고가 좀 많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제 진행하려고 할 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크를 하면서 확인을 해야 될 것들 그리고 뭐 업체를 선정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뭔가 중요 포인트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이제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개발 건물 사기 전에 좀 연락. 사기 전에. 네. 덜컥 사셔서 저를 불러서 제가 갔는데 네. 이거 리모델링에 적합하지도 않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아이고. 그렇게 이제 투자라는 게 결국은 돈을 썼는데 걷어들여야 되잖아. 월세 구조도 이렇게 딱히 좋아질 것 같지 않고.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죠. 네, 그래서 그때 가서 제가 체크해드린 것들이 네. 아까 제처럼 내력벽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리모델링의 적합성이 안 된다. 뭐 이런 체크 사항들. 네. 그리고 또 이거는 진짜 좀 치명적인 건데 건물이 경계 측량을 했는데 토지에서 벗어났어요. 심각하다. 의외로 꽤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게 꽤 있냐? 그때 지어질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측량 기사를 바뀌었어요. 신축으로 지어지는 건 기본적으로 3, 40년 전 얘기입니다. 그 나대지에서 처음으로 지어졌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죠. 대한민국의 옛날이니까. 건축 역사가 신축으로 뭐 이렇게 60년, 70년대 처음으로 지어졌다가 네. 그때는 문제 없었어요. 허가도 나고. 측량 기술이 바뀌었어요. 정밀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측량하면 밀립니다. 아이고. 밀리는데 심하게 밀리면 건물이 토지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좀 낭패인데 제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바로 구청에서 네. 저희 건물주님의 건물이 그런 케이스라서 아이고. 지금 그거를 해결하고 왔어요. 어떻게? 네. 옆에 건물하고 옆에 토지주하고는 네. 공사 동의서를 받았고요. 공사 동의서? 네. 네. 그쪽에서 이제 넘어온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어요. 서로 입장을. 네. 그리고 또 건물이 어떻게 넘어갔냐? 건물이 커요. 그래서 도로로 넘어갔어요. 그럼 도로로 넘어간 건 나라 땅이니까 네. 구청에서 좀 용인해 주셔야 되잖아요. 가서 이제 구청에 가서 네. 부탁을 해서 네. 요청을 드렸죠. 네. 근데 저는 구청도 이런 겁니다.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고 뭐 건물이 좀 오랫동안 노후된 낙후된 지역에 방치돼 있고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좀 안 좋잖아요. 그렇죠. 뭐 조금 어떤 뭐 불순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슥슥 들어가기도 네. 뭐 그러다가 뭐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다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 건물을 재생하겠다, 살리겠다라는 어떤 좋은 의도를 이해해 주셔서 네. 네 접수를 뭐 넣어보세요. 그거 받아주신다는 거거든요. 네. 또 어쨌든 제3자한테 피해 주는 건 아니니까. 네네. 그렇죠. 도로도 인도가 뭐 몇 수십 년 전에 형성된 인도로 형성이 돼 있고. 네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찌됐든 개인 재산일 때 네. 어쨌든 내가 이런 문제 있는 거를 리모델링해서 끌고 간다는 게 마음 편한 건 아니니까 네. 결코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을 사전에 예를 들어서 대표님을 찾아서 만나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네. 아니 뭐 상담하는 데만 2달 반 걸린다며요. 그러면은 그걸 빼고 정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들이 체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전 제 방송 내내 떠드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런 체크 이렇게 체크해야 된다 저렇게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들이거든요. 갑자기 제가 여기서 드는 생각인데요. 네. 제가 이 리치고에서는 이제 이 아파트 관련해서 이제 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가 아파트를 살 때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좀 보고 네네. 이제 사자. 네네. 근데 제가 꿈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건물이나 토지나 다른 영역에까지도 이런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네네.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되는 이런 네네. 것들을 좀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고 싶은데 또 이 건물 관련해서는 제가 또 네네. 우리 대표님하고 좀 친하게 지내면서 체크리스트 이런 거 만들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영업 딜 들어가시는 건가요? 영업 딜은 아니고 일단 한번 던져봤어요. 제가. 네. 체크리스트 당연히 뭐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고요. 네. 근데 그 끝말미의 한 줄은 몇십억 몇백억 투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끝말미의 한 줄은 아무리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잘 돼 있어도 그렇죠. 아마추어가 체크하기엔 부담되니 맞아요. 그래도 김천 대표한테 한번 연락은 해봐라. 그것도 사기 전에. 네. 네. 진짜 몇백억 투자가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몇백억 투자 전에 리스크 체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셔라. 네. 이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하다못해 네.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건축사님이라도 음. 그런 저는 출장 나와서 가설계 살짝 이렇게 도와주는 비용을 아끼시면 안 돼요. 정말 몇십억 몇백억 투자가 그렇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나 다양한 경험으로 리모델링 지금 사례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정말 좀 우리한테 좀 자랑할 만한 또는 알려드리고 싶을 만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례를 좀 이야기해 주시죠. 뭐 정말 제가 이렇게 아이디어 짜내서 이 건물을 업그레이드 시켰으면서도 네. 좀 스스로 뿌듯한 경우들이 있어요. 스스로 보면서 뿌듯한. 네네. 네. 논현동의 어떤 건물, 논현동은요 정말 지형이 굴곡이 예, 경사가 엄청나요. 네. 근데 그거가 저는 상권으로서는 싫어하죠. 대부분 이제 흘러가는 상권이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건물로서는 저는 너무 좋아요. 막 그런데 가면 저는 막 군침이 흘립니다. 왜요? 여기서 봤을 때는 2층, 또 한 바퀴 돌아가면 지하가 노출돼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여기는 겉으로 봐서는 1층인데 지하야. 네네. 그러면 또 혜택을 보는 게 있잖아요. 용적률이 맞습니다. 빠지잖아요. 지하가. 맞습니다. 논현동에 어떤 저 건물이 의뢰가 돼서 제가 갔는데 네. 건물도 꽤 크고 네. 이거를 투자하시는 기업도 규모가 있으시고. 네. 근데 이미 많은 건축사님과 많은 분들이 이제 다녀가셔서 네. 근데 저는 저를 알게 돼서 꼭 한번 얘기 듣고 싶다 해서 갔어요. 네. 지하가 건물에 꽉 차 있어요. 지하가. 근데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구나 하고 봤는데 뒤로 돌아가니까 네. 그 지하가 그대로 노출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게 그 노출된 게 그분들한테는 보이지 않아요. 다른 분들한테는. 네? 왜 그럴까요? 아니 그냥 철근 콘크리트로 흙으로 덮여 있으니까. 그걸 파내면 되는데. 이거 파내면은 이거 1층 지하인데 지하 1층인데. 그래서 그걸 이제 지하 1층을 따서 야. 커튼홀 창호를 집어 넣어서 식당을 넣었는데 지하가 땅에 꽉 찰 정도로 크니 거기서 월세가 이제 1,500이 나오는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와. 그럼 건물 가치가 얼마나 올라가는 겁니까? 3% 강남의전 3% 수익률로 보면 네. 이제 15억이면 거의 60억. 네. 50억, 60억의 가치로 치거든요. 가치 상승. 예. 네. 50억, 60억의 가치 상승이 거기서 이루어졌어요. 네. 야, 그러면은 바닥에 있는 면적도 더 차다 먹었지. 거기 임대료 더 올라오지. 그렇지. 거기 건물 상승하지. 야. 앞으로 그런 것만 찾아볼 것 같은데 이런 굴곡이 심한데 가서 지하인데 막혀 있는데 이거를 지하가 아니게 이거를 딱 만들면 그럼 그런 사례 말고 있잖아요. 네네. 좀 위로 증축하거나 보통 요새 보면 옛날 건물 같은 경우는 창 때문에 또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네. 그런 걸 커튼홀 타일로 바꾸거나 이런 좀 잘 된 사례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제가 대부분 해결하는 것들이 뭐냐면 네. 그때는 좋았어. 근데 그땐 그랬지. 지금은 아니야. 그렇지.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디자인적인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때 이 거리 쓰임이 틀려요. 그때는 주택가였는데 지금은 상가야. 그러니까 상업지로 조금 뭔가 바뀌었어요. 술집도 들어오고 식당도 들어오고 뭔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건물의 형태가 바뀌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창호 사이즈도 커지면서 세입자들의 심리는
간단합니다. 이 건물이 예쁘고 안 예쁘고는 둘째예요. 내가 2층, 3층, 뭐 지하, 업장을 차려서 인테리어를 투자를 했고 네. 대부분 한계층에 한 사람 가정에 생계가 걸려 있는 자영업자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께서는 돈을 써서 투자를 했는데 손님이 올라면 내가 드러나야 돼요. 그러려면 청문은 커질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사이즈가. 네. 그리고 건물이 예쁘려면 막 썬팅도 하고 유리에 색깔도 넣으세요. 세입자분들은 질색이죠. 뭘 했는데 안 보여 아내가. 그렇지. 아내가 보여야 되니까. 네. 그래서 건물 예쁜 것과 세입자분들은 월세를 높게 세팅하는 건 또 틀린 문제예요. 네. 그리고 이런 측면도 있으세요. 동네가 허름해. 제가 보기에는 허름한 동네지만 사람은 많아요. 어떻게 생각 들으시냐면 동네가 허름해서 아니 내가 여기다가 이 돈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팔고는 쉽지는 않다. 뭐 갖고만 있었어도 그동안 올랐다. 근데 너무 노후화됐다. 네. 근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기 쫙 이렇게 허름한 동네고 별로 안 좋은 그 투자를 하기에 망설여지시는 동네인데 네. 이렇게 접근하셔라. 저 건물 엘리베이터가 단 한 개도 없다 이 라인에. 그때 대표님이 엘리베이터를 공급해 보세요. 네. 장사를 해야 되는 세입자가 병원을 오픈하셔야 되는 의원을 오픈하셔야 되는 원장님이 네.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서 하고 싶겠냐? 엘리베이터 딱 있는 데서 하고 싶지 않겠냐? 네. 그 공부 많이 하시는 병원 원장님도 10년 공부해서 전문의 따서 자기 병원 조그마한 거 30평, 40평 하나 오픈하신다. 근데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서 오픈하고 싶겠냐? 아, 맞아. 밑에서 올라가시는 뭐 예를 들어 정형외과 있는데 힘들잖아요. 정형외과가 하나 전 오픈하는데요. 엑스레이 장비, MRI 장비들이 50억, 60억씩이에요. 큰데. 그분들의 투자가 엄청나요. 치과 그거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것도 몇 억이에요. 아, 그렇겠다. 그죠. 예. 월세가 엘리베이터 넣어놓고 층당 100만 원, 200만 원만 더 받아도 리모델링 비용 뽑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네에서 1등 건물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추천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잘 됐을 때 네. 굉장히 뿌듯함을 느껴요. 아니 근데 방금 이야기하셨던 게 우리가 이제 건물 리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엘리베이터 넣는 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를 넣는 것 자체가 중요한데 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구조적인 부분 빼고 비용적인 부분은 또 고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딱 잘라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복합적이라서 제가 예전에 엘리베이터 저희가 뭐 예를 들어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10억의 예산이 있습니다. 전기 설비, 엘리베이터, 창호 교체 뭐 해서 10억인데 그때 엘리베이터 비용으로 책정해 드리는 비용이 1억 5천에서 2억 정도를 책정해 드려요.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인데 엘리베이터를 넣는다. 그러면 2억 5천에 책정하셔야 돼요. 2억 5천? 2억 5천을. 이유는 있어요. 5천에 더 붙는 이유는 있어요. 설계 인허가비가 그것 때문에 창출이 돼야 돼요. 10억 원어치 공사에서 설계 인허가가 들어가면 저는 같이 묶이는데 그것 때문에 인허가를 대수선을 접수를 해야 되니 설계 인허가비까지 포함하면 원래는 뭐 2억에 끝날 수 있는 게 2억 5천이 되는 거죠. 예산 책정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건물 같은 경우 화장실 자리에 엘리베이터를 넣기가 만만하거든요. 그렇죠. 계단실에서 바로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화장실 자리에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면 네. 이 화장실이 또 어딘가로 옮겨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화장실에 옮겨가는 인테리어 공사를 또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 또 그게 또 6, 7천. 그렇게 해서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넣는 거는 뭐 한 3억은 예산을 잡고 진행하셔야 된다. 근데 그게 지금 말씀하셨던 그 비용이 구조 보강에 대한 것들도 다 포함해서 얘기하신 감안해서 거죠. 참 그러면 오늘 우리가 김재환 대표님을 모시고 네. 건물 리모델링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 많이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만약에 우리 건물 리모델링을 좀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내용을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막 덜컥 명도를 해놓고 네. 뭐 그때부터 알아보시거나 뭐 그러니까 그때부터 손실이에요. 월세도 못 받으시고 그렇죠. 은행이자는 내놓고 그래서 들어가는 어떤 인허가 네. 절차들 좀 명확히 인지하셔서 그때 그거에 맞춰서 가이드를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세입자분들이 계신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하기를 그렇게들 원하세요. 근데 되나요 그게? 아니 뭐 기술적으로 될 수도 있어요. 뭐 협조 받고 네. 좀 불편하지만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 들어온다. 깨끗해진다. 세입자들도 좋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조금 약간은 투자자 입장에서 제가 좀 이기적인 좀 제안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내보내서 다시 들어와야 월세가 올라가는데 그냥 계신 상태에서 건물이 깨끗해지고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올라가는 수익이 없어요.
맞아. 어떻게 5%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그냥 약간은 내보낼 각오로 예, 그런 마음을 먹고 리모델링을 조금 하시는 게 어떤가. 예. 어쨌든 그 세입자가 다시 맞춰지는 과정은 순탄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무리 뭐 오래된 건물도 권리금 있죠. 뭐 이러면서 뭐 이게 들어오는 것 부분들이 네.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건물주가 명도를 했으면 권리금 없는 건물이 됐으니 뭐 월세를 좀 올려도 다시 채워지는 거 별로 이제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이렇게 건물들을 보러 다니면 매입한 시기가 2020년에 21년인 경우가 있고 네. 이런 건물을 신축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네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게 가격을 훨씬 더 업해서 이렇게 네. 공실인 상태로 매물로 이렇게 내놓은 건물들이 꽤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공실인 상태가 지금 꽤 많이 됐는데도 네네네. 이 가격을 뭐 그냥 내리지 않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한때 코로나 시기에 특히 이제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이 상업용 부동산에 네네. 대한 사상 최대 거래가 그때 일어났어요. 맞습니다. 금리도 네. 싸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격이 지금 시장에 매물로 내놓은 가격들이 터무니가 없거든요. 네네. 혹시 우리 대표님은 이런 부분들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코로나 시국에 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네, 부자분들의 생각은 네, 뭐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제 붙잡아 놔야 된다라는 네. 느낌으로 그때 좀 되게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네, 지금의 문제점이 뭐냐면 특히나 이제 강남권에 네, 통사업 네, 맞아요. 왜 강남권의 통사역으로 좀 이렇게 설득들이 되냐? 중개사님들이 그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세일즈를 한 거네. 네, 세일즈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배추값이 뭐 금값이 되니까 그 다음에 너도 나도 배추 농사 짓는 이런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되게 좋은 거예요. 좋은 컨설팅이에요. 그러니까 강남에 살짝 주택가로 들어갔는데 네, 좀 조용하니까 근무 여건 좋고 근데 그렇죠. 뭐 강남이니까 지하철 잘 돼 있고 조금 걸어 나오면 먹거리 형성돼 있고 그렇죠. 되게 좋은 밸류업 방안이에요. 주택에서 나오는 월세는 한계가 있으니 이거를 근생으로 바꿔서 성임대를 맞추면 월세 수익이 싹 올라가니 네. 엑시트가 좋고. 근데 이거를 문제가 너도 나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급이 넘쳤어요. 특히나 코로나 시국이 지나서 경기가 안 좋아지는 타이밍에 공급이 넘쳤어요. 아,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 자체가 죄가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이 타이밍과 적절치 못한 어떤 이 너도 나도 투자하는 이 형태가 돼버려서 지금 그 공실이 소진되려고 하면 네,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그렇게 리모델링 되고 신축된 사례들이 보면은 음, 신축이 더 문제야. 지금 신축은 많은 투자를 했으니까 돈이 많이 그렇죠. 들어갔으니까. 그분들이 내놓은 월세가 터무니없어요. 맞아요. 근데 터무니가 없어요. 그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아니 내가 은행이자가 더 나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계속 방치되면서 수익은 없고 은행이자는 깨지는 상황이 되고 네, 그나마 리모델링 투자를 하신 분들은 투자금이 작으니 현실적으로 월세를 맞출 수 있어서 다행히 제가 지금 바쁜 상황인 것 같은데 뭐 그마저도 뭐 이렇게 막 시장이 활성돼 있는 건 아닌데 네, 자기가 원하는 건 통임되고 관리도 통임대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좋고 그렇죠. 월세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좋은 거 누가 모르나요? 맞아요. 시장 상황을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디자인도 계단실의 위치도 화장실의 위치도 각각 층별로 네. 임대 나갈 수 있는 시장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매번 하는 일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좋았던 거를 지금의 기준에 맞춰서 뜯어고치는 일을 하다 보니 그렇죠. 자꾸 제가 이제 손대는 건물들은 여러 시장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건물로 자꾸 만드는 게 트렌드를 타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4억이요? 건물이 이제 디자인이 딱 웅장하고 멋있으면 좋은데 건축사님들한테 그런 멋있는 건물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10중 8구 창문 다 막을 수밖에 없어요. 창문 있고 창문 외에 조금 마감재 보이는 거는 그냥 평범한 근생인데 임팩트 있는 사업 내가 신뢰받는 기업처럼 보여주세요 하면은 덮게 돼요. 반대 아닌가요? 커튼홀로 많이 가는 거 아닌가요? 이제 대로변만 대로변만 저는 커튼홀로 하는데 대로변 투자는 지금 방향성이 아니죠. 대로변은 진짜 돈 있는 분들이 가는 거예요. 대로변에 들어가신 분들은 뭐 엑시트도 생각 안 하시고 가는 거거든요. 이면도로에 적은 투자로 높은 월세에 맞춰서는 보통 엑시트를 하시는 건데 네. 통임대가 됐으면 좋겠고 그럼 통임대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해놓은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은
지금 곤란한 분들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냐면은 이제 지금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 말에 많은 분들이 그랬잖아요. 금리 인하가 좀 24년은 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전히 이제 호가나 이런 것들을 내리지 않은 상태로 있었는데 네.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렇게 그렇게 좀 무리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점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무조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네. 이런 것들이 시장이 언젠가 한 번은 좀 쏟아지지 않겠나.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되게 또 매수하기에 좋은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공부가 많이 되신 투자자님들은 네. 지금 발빠르게 움직여요. 지금부터. 꼭 지금 산다라는 건 아니더라도 맞아요. 지금 공부를 굉장히 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야, 우리 김지환, 우리 시공조와 구해줄 빌딩 유튜브, 우리 네. 김지환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걸 또 배울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정말 이 건물에 대한 이런 우리 건물주 분이시거나 앞으로 또 건물을 소유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우리 구해줄 빌딩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좋아요, 구독하시면서 많은 또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리치고 TV도 뭐 이런 상업용 부동산이나 각종 이제 주거용 부동산이나 관련한 이제 해당 많은 전문가분들 초빙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올바른 부동산 지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지역마다의 이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다 다른데요. 그래서 경상도에 사시는 분, 충청도에 사시는 분, 광역시에 사시는 분들에 따라서 내 집 마련을 언제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바로 이 부분을 리치고 멤버십에서 해결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정각 12시에 라이브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전국 어디라도 내 집 마련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 계시면 이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같이 소통하면서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짜장면 한 그릇 값이 9,000원에 이 모든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짜장면 한 그릇 값으로 전국 어디라도 내 집 마련에 대한 이런 좋은 타이밍 잡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다라면 멤버십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